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탄핵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법률적으로 뭐 오히려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있어갖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은 또 가서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희룡,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이, 나경원, 그 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정치적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그래,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나쁜 점도 전부 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드러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후보들은 더 이상 그걸로 막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그래야 이제 경선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죠. 우리 나경원 의원은 이제 전번에 대표 출마했을 때 참 저는 아쉬웠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아마 이제 다른 쪽으로, 김기현 쪽으로 이제 가서 또 뭐,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그러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어떤 헌법에서 뭐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일심동체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고 4월 10일 총선 전에 이재명 그때 대표가 후보들을 갖다가 공천하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구나. 막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존의 민주당 뿌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뭐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이런 사람, 이낙연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끼고 그냥 이제 당대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오로지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공천하는 것 보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공천할 때는 저는 약간 우수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를 너무 모르는, 지금 저쪽에서 공천을 주는 것 보니까 전력 투구로 그냥 이제 자기들이 갈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무슨 중도 확장 뭐,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고 그냥 판단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그냥 지금 하는 정치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하는 거지, 뚜렷하게 어떤 중도 노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보수를 얘기를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 이대를 만들어냈던 긍정적인, 물론 이제 부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정치 어떤 비전이 있는 모습, 그게 안 보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중도란 이념을 가지고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실증 나는 거지.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 같은 민주당의 어떤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맞는 그러한 이념을 갖다가 이제 확립시키. 보수당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용어 자체도 쓰고 싶지가 않는데, 정치인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또 한쪽은 반국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하여간 뭐 국가나 국민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만 그냥 배지 달고 나만 특권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하나. 그러나 한쪽 집단은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내 생각을, 의사를 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정치를 안 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막 그냥 반국가적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국가를 이해한다고 또 나서는, 또 그 사람들을 또 막 쫓아다니면서 지지하고.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이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가니까, 십자가에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모른다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그 철학이라든가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 공자님이 그 시대에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좀 하지 않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젊은이들을 18살 막 이렇게 징집해가지고 춘추전국시 때 얼마나 전쟁을 오랫동안 무자비하게 했습니까? 젊은이들 많이 죽어왔지. 이걸 좀 막으려고 얘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도 누가 중용하지 않았잖아.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세상살이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시대를 점검해보고 그때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걸 보고 있던 노자는 표표히 사라졌죠. 한 5,000자 정도 써놓고 도덕경 하나 만들어 놓고 사라졌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세상, 어떤 성인들이 살았던 그 세상도, 그 주변에도 온전한 세상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안을 삼고 싶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는 대단한 용기를 보였었죠. 본인이 그 인천에 가가지고 그 송영길 전 그 대표가 5번인가 했었나요? 그 자리에 이재명한테 물려주고,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자리에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덤볐던 그 용기, 그건 참 가상하죠. 그러는 4사람 나와 있는데, 나 이 4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 3당 합당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실은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은 민주당 계열이 있죠. 순수한 그 보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노태우, 자민련하고 그때 김종필 씨하고 노태우 씨하고 이렇게 합당해가지고 나중에 김영삼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서 그쪽에 보수 정권인 것처럼 된데, 실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가 아니고 뚜렷한 어떤 개념 그런 게 또 정립이 된 상태들이 아니고 원래 그 민주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직 보수는 개멸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통치 철학이 어떤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아버지가 해오던 걸 봤기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조금 정리해 보려고 얘를 쓰다가 배신자들한테 밀려나가지고 목까지 치르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어떤 그런 가치를 계승한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갖고 참 아쉽습니다. 그나마 4사람 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던 선배 정치인들을 잘 계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된 그러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